정광훈 목사는 저희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뤘고요. 뭐 익숙한 이름인데 선현보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손현보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이제 대형 교회를 하신 분인데 부산 집회, 그다음에 동대구역 집회, 네네. 광주 금남로 집회 여기에 탄핵 반대 시민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게 이제 다 손현보 목사님 하시는 그 세이브 코리아 거기 또 전환길 그 일타 강사까지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나 개신교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 네네. 정광훈 목사는 아웃사이더죠. 왜냐하면 교단도 조금 작은 교단 출신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손현보 목사님은 인사이더죠.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왜 일요일 날 대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를 기준으로 2,0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 메가 네네. 처치라고 그러고 10,000명이 넘으면 기가 처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 대형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대형교회가 많아요. 이 대형교회가 손현보 목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 있고 때문에 여기가 지금 주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 정광훈 목사 그분은 단순한 목회자,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 정치까지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기독교 사랑 실천당인가 그거 만든 게 2008년인가 그렇고 최근에도 자유통일당으로 네네. 지난 총선에 후보도 내고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세게 거칠게 비판하는 예, 맞아요. 약간 강성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마음을 좀, 좀 구련하게 해준 그런 측면은 있는 분이고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뭐 국부법 반대라든지 사학법 반대라든지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몇 칼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제대로 주류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기껏 해봤자 뭐 싸움 잘하는 전사이긴 한데 변방의 뭐 장수 이런 정도 취급을 받았던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 좀 주장이 좀 거칠고 이래서 그런 그래서 것도 조금 있나요? 이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강점은 그거랍니다. 우선은 집회를 너무 잘한다. 이 봉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장악력이 좋군요. 네, 봉사하니까 뭐 들었다 놨다 이걸 굉장히 잘하고 거기 전문 팀이 붙어 있대요. 이 리액션 팀이든 뭐 이 맞추는 팀들 있잖아요. 완전 일종의 공연을 하듯이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번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가서 보면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운이 고양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일별로 표현되는 온라인상의 우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를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 에너지를 너무 막 밀어붙여서 막 고양시키다 보니까 폭동으로까지 가버린 거죠. 이게 자충수가 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탄핵 반대 그 집회의 이제 주축이 이제 개신교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같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집회의 어떤 차이점.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 네네. 두 분이 정광훈 목사는 북한에서 간첩해 와가지고 이런 게 자꾸 엮었었는데 근데 이쪽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친이 친박 프레임까지 넣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현보 목사 쪽은 친이고 정광훈 목사 쪽은 친박이다. 근데 친이 주류가 지금 소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선이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그걸 보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 비슷하게 지금 돼가지고 이게 뭐 광화문판이 여의도판이 이러면서 뭐 시장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겹치죠. 예. 그러니까 접신다는 게 이제 뭐 어쨌든 개신교도 겹치고 그렇죠. 탄핵 그중에 어쨌든 간에 탄핵 반대도 겹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 다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주류는 되게 서북 지방에서 활동하던 분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 10만 명 가까이가 목회자들이 내려왔거든요. 공산주의랑 충돌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반공이 강해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렇게 넘어서면서 교세 확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감소세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는 강남교인으로 형성이 돼 여기는 이제 웰빙 보수주의라 그래서 중산유층들은 글로 다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두 갈래로 갔는데 젊은 층은 신천지로 갔고 노년층은 정광훈으로 갔다. 그래서 이 신천지 현상과 정광훈 현상으로 대별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이 신천지는 이제 그때 이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세게 얻어맞은 경우가 있고 정광훈 목사는 반공이라는 걸 가지고 세게 이제 캠페인을 해 들어가니까 교계에서 마지못해서든 뭐 어째서든 박수를 쳐주다가 서부 지부 폭동 때문에 조금 이제 꺾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특임 전도사 두 분도 구속되고 이랬거든요. 대선을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와 윤상현 의원이 전시 반대 세력 집회에만 참석하고 윤 대통령 메시지도 여기에만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제가 법정에서 배웠을 때에 여러분들께 꼭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석 변호사 아저씨! 아저씨 40년 되기 친구가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뭔 와! 그런 것도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조금 더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탄핵만 박사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근데 근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예 근데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 대부분 안 수많은 그렇죠. 개신교 신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정제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이걸 너무 막 전체 개신교가 그렇다고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서울대 또 고려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열렸는데요. 그날 또 마침 이제 또 졸업식 뭐 사진 촬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어떻게 저기 이제 대학생들보다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얘기 좀 들으셨죠? 네. 민폐죠. 축하하러 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주면서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에 거기서 막 뭐 구호 외치고 그 행패짓이거든요. 그게 폐악질이에요. 저는 대학생들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그렇게 캠퍼스 안에서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뭐 자유로운 거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사들이 그 대학 캠퍼스 안에까지 가가지고 그거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대학생이 아니죠. 대학생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것을 영화에 선동하고 저런 분들이 교원에 와가지고 한번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되나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찬성하는 쪽든 반대하는 쪽이든 같이 이렇게 막 뒤엉켜서 혼전을 벌이면 둘 다 싫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옥석이 구분이 안 되고. 네네. 그게 아마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이거는 민폐고 행패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